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세빈 원장입니다. 얼마 전부터 화려한 코를 만들기 위해서 자가늑연골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가늑연골은 자가 조직만으로 코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코 수술 재료죠. 자가늑연골이라도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가늑연골은 정말 장점이 많은 코 수술 재료죠. 필요할 경우 늑골과 같이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재료를 채취할 수 있어요. 콧등의 길이 전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같은 인공 보형물에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코 전체를 자가 조직만으로도 수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재료죠. 뼈가 아니라 연골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서 조각이 어렵지 않고 바늘이 쉽게 통과할 수 있어서 봉합이 가능해요. 다른 연골에 비해서 지지력과 내구성이 강하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늑연골을 사용하는 거예요. 코뼈와 비중격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충분한 양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늑연골이 재건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자가늑연골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식된 후에도 늑연골이 뒤틀어지거나 휘어서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를 와핑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가늑연골을 콧대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빈도는 높지 않고 대신해서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한 비주지지대나 비중격 연장 이식을 위해서 와핑이 일어나지 않도록 늑연골의 바깥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연골의 양이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 이식했을 경우는 자가늑연골은 코뼈와 유합이 되지 않고 유착이 되기 때문에 콧대에 이식된 늑연골은 위치가 변할 수 있어요. 실리콘 보형물이나 고어텍스 보형물보다 딱딱한 성질 때문에 콧대 바닥에서 끝부분이 들뜰 수도 있죠. 흡수가 일어난다면 수술 직후보다 콧대의 높이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 외에 늑연골을 채취한 부위에는 흉터가 남고 통증이 있어요. 여성분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었을 경우 늑연골을 채취한 부위의 흉터가 눈에 띌 수 있죠. 다른 연골을 채취하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채취 과정 중에 폐를 감싸고 있는 흉막을 찢어서 기흉이 발생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게 있어요. 자가늑연골이 연골 중에 강도가 가장 강하고 양이 충분한 것은 가장 큰 장점이에요. 또한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개의 늑연골도 채취할 수 있어요. 늑연골이라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휘어지거나 뒤틀릴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 부분의 늑연골을 제거하면 기대했던 양만큼의 양이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 자가늑연골은 재건 코 수술이나 구축이 심하게 발생된 코나 수차례 코 수술을 받은 재수술 시에는 빛을 발하는 정말 좋은 코 수술 재료예요. 자가늑연골의 장점과 단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코 수술에 자가늑연골이 꼭 필요한지 판단해 보신 후 코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세빈 성형랩 의학박사 이세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